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일면 톱 기사로 이 식량 안보를 강조하고 나서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민일보는 18일자 일면 머리 기사에서 1차 생산품의 공급은 중대한 전략적 문제다 그러면서 이 중국인의 밥그릇은 언제든 확실히 자기 수중에 놓여 있어야 하며 이 밥그릇은 주로 중국 양식을 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과거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14년 주요 경제정책 과제로 이제 식량 안보를 지적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새삼스럽게 이 발언을 다시 꺼내들면서 이 중국의 식량 안보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인민일보는 그러면서 절대로 먹는 문제, 이 기본 생존의 문제에서 타인이 우리의 목을 조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식량 안보의 초도 느슨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시진핑의 발언도 역시 소개를 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이어서 이 시 주석의 식량 안보 강조 속에 작년 곡물 생산량이 6억 8,285만 톤으로 전년 대비 1,335만 톤 증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생산 목표는 6억 5천만 톤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이 6억 5천만 톤이라는 수치는 뭐냐면 중국이 물가 안정과 식량 안보를 위해서 책정한 마지노선, 최소한 그 정도는 생산해야 된다. 그 선입니다. 인민일보만 식량 안보를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13일 열린 전국 농업회의에서 후춘화 국무원 부총리는 연간 식량 생산량을 6억 5천만 톤 이상으로 계속 유지해서 식량 안전을 확보하고 20차 당대회를 승리로 맞이해야 된다. 이런 리커창 총리의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후춘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 농업의 안정적인 증산 확보와 종합 생산 능력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종 면적 관리와 함께 대두, 유류 생산을 확대하고 방제 작업도 철저하게 해서 재해를 줄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농경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의 뒷받침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농업의 현대화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라 이런 지시를 한 겁니다. 식량 안보 문제는 지난해 중국 공산당과 군무원의 1호 문건도 3농, 그러니까 농업, 농촌, 농민 이 3농을 다룰 정도로 중국의 당과 정부가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될 최대의 당면 과제로 손꼽힙니다. 이미 18년째 3농이 제1호 문건으로 다뤄질 정도로 지금 이 중국에 있어서는 최대 현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 당국은 이 식량 안보를 가장 큰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이 시진핑 주석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그 초조함과 불안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식량 안보를 확보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4월 2일에도 중국 국가식량물자비축국의 량옌 부국장이 중국의 식량 생산량이 많고 비축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2월 25일에서 26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앙농촌공작회의 앞서 열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3농 그러니까 농업, 농민, 농촌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또다시 이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고 당정의 힘을 합쳐서 진정한 효과를 발휘해야 된다라고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를 했던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0월에도 산둥성을 방문했을 때도 중국이 식량 공급에서 자급자족을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부가 이렇게 식량 안보를 강조하는 이유는 갈수록 중국의 식량 수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식량 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곡물인 옥수수만 하더라도 지난 2020년에 사상 최대인 1130만 톤을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또 대두는 전년 대비 13.3% 증가한 1억 300만 톤을 기록했다. 이렇게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지난해 12월 26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또다시 새삼스럽게 인민일보까지 나서서 식량 안보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입니다.
이 중국이 수입하는 식량에서 우크라이나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데다가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굉장히 많은 곡물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이건 곧바로 세계 식량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중국도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해관 청소, 그러니까 세관을 말하는 거죠. 이 해관 청소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 약 32억 달러 규모의 곡물을 수입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서 3위 수입국입니다. 특히 중국은 우크라이나산 옥수수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중국의 옥수수 수입 물량 중 약 80%가 우크라이나산 옥수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 흑토 지대를 가진 덕분에 밀을 대량 생산하고 수출을 해왔습니다. 국제곡물위원회는 이 우크라이나를 2021년, 2022년 세계 4위 밀 수출국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밀은 물론이고 옥수수, 보리, 호밀 이런 주요 곡물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저개발국에도 많은 양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 안보, 세계 식량 안보의 중요한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세계 식량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러시아의 주요 공격 목표가 어디냐면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친러시아 성향 분리주의 세력하고 대치 중인 루간스크, 도네츠크주 등 이런 동부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 곡물 생산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닥쳐올 식량 위기가 중국에게도 곧바로 심각한 여파를 던져줄 수 있다는 점, 이게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하고 관계가 악화된다 그러면 역시 중국의 식량 수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자, 중국 입장에서는 더불어 이 중국 내 곡물 가격이 올라서도 안 되고 또 수급이 불안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선 곡물 가격 인상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기초적 문제의 불안정을 또 불안감을 키울 수가 있고 더더욱 이 곡물의 수입 불안정으로 인해 가지고 수급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 이 또한 중국 정부 당국에게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던져줄 수가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 식량 안보 문제를 또다시 거론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세계하고 디커플링을 하고 있죠. 아니, 디커플링을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건 중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야심찬 중국몽에서부터 기인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려면 당연히 식량의 자급자족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국은 이미 그런 자급자족으로부터는 한참이나 멀어져 있습니다. 34년 전에, 무려 34년 전에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는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에서 중국의 식량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중국의 현재 경작 가능한 땅은 2억 5천만 에이커, 약 1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걸 면적으로 10억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는 인구가 겨우 2억 3천만 명의 경작지는 무려 4억 에이커나 됩니다. 그런데 2000년이 되면 중국의 인구는 2억 더 늘어날 텐데 식량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도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식량을 수입하게 되면 국제 수지와 국가 전략의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폴 케네디의 지적 이후에 중국의 식량 사정은 갈수록 악화가 됐습니다. 중국이 발표하는 통계와 세계 식량농업기구 그러니까 FAO 자료를 종합해 보면 현재 중국의 경작지는 1억 7,500만에서 한 2억 에이커 정도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인구는 중국 정부 발표대로라면 14억 명이 되는데 경작지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농촌에서 곡물을 생산할 인력도 태부적입니다. 농민공이 돼가지고 도시로 대거 올라오기도 했고 또 농촌의 고령화가 극심한 탓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식량 자급률은 85%밖에 안 됩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식량 수입국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먹는 돼지고기 사육을 위한 콩은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어서 식량 안보는 그야말로 생존 경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치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과연 이 식량 안보를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이 중국의 국토는 세계 지표 지면의 6%를 점유하고 있는데 인구는 무려 17.5%나 됩니다. 여기에 현재 국토의 17%가량인 170만 제곱킬로미터가 사막인데, 이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사막화도 가속화되고 있고, 더불어 홍수와 가뭄과 한파 등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연재해는 중국 내 식량 생산의 대폭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또 상대적으로 곡물 수입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옥수수만 하더라도 지난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2,600만 톤을 수입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또한 중국이 산업화가 되면서 농지는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또한 경작지 축소 현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작지의 약 20% 정도가 오염이 심각하다, 이런 통계도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초강대국이 될 수가 없는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공급망 재편을 하고 있죠.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해왔던 중국으로부터의 탈출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만은 이렇게 공급망 재편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가 바로 누굽니까? 중국의 시진핑 주석입니다. 경제력이라는 근육을 과신해 가지고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나선 것이 지금의 중국 고립을 가져온 겁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재앙이라든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이 식량 공급에 있어서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쌀 수출 1위국인 이 인도가 쌀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또 2, 3위인 태국과 베트남도 쌀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또 캄보디아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흐름은 앞으로 날이 갈수록 이 곡물 생산국의 수출 통제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곡물 생산에 있어서 가장 여유가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현재 경작 가능 면적의 3분의 2 정도만 경제로 쓰고 있어서 언제든지 식량 증산도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은 농사를 본격화한 지가 겨우 200여 년밖에 안 되는 아주 신선한 땅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2000년을 경작해온 지친 땅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 측면에서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바로 그런 미국은 평화 시에는 곡물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을의 입장이 되죠. 그런데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되면 막강한 갑이 돼가지고 공급의 칼날을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식량이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제1의 표적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바로 이 점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이 수시로 식량 안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 식량의 자급자족을 외치지만 그런 목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원래 경제도 글로벌 경제 속에 존재할 때만 가치가 있는 나라지 중국 홀로 설 수는 없는 국가입니다. 중국이 그동안 성장해온 배경이 바로 이 WTO 체제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배가 부르다고 그 밥상을 걷어찼으니 이 중국의 앞길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중국이 내수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고요? 그럼 식량은 무슨 돈으로 사옵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중국 무역의 핵심은 생명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식량을 해외에서 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존하면서 상생하는 길을 택해야 되는데 무지한 중국의 지도부는 지금 그 밥그릇을 차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몽은 되지도 않을 헛된 꿈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